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이 이란 본토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 미국이 이란에 직접 개입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 중동 깡패 국가 이란이라고 하면서 세 곳을 폭격했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Tonight's was the most difficult of them all, by far, and perhaps the most lethal. But if peace does not come quickly,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Most of them can be taken out in a matter of minutes.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에 저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깡패 이란, 이제는 평화를 선택하라. 표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기억해라.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보복하겠다,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성국 장관 나오셨어요? 네. 자, 오늘 폭격이 세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B2 폭격기가 날아가서 핵심 지하 시설을 파괴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B2 폭격기 어디서 떠서 얼만큼을 날아간 겁니까? 예, 미국 본토에서 이제 출격을 했죠. 그리고 37시간을 날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공중 급유를 받아가면서 B2 스텔스 폭격기 6대가 그러니까 이 BB-57 벙커버스터를 탑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세대군요. 제가 잘 정정하겠습니다. 세대가 6기를 싣고 이동을 한 겁니다. 저게 지금 B2 폭격기. 예, 지금 거죠? 영상에서 보시는 지금 떨어지는 것이 바로 GBU-57이라고 하는 미국만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콘크리트 지하 시설 60m까지 뚫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만 가지고 있고 또 스텔스 폭격기에만 탑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이란을 깡패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권총을 경찰이 가지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깡패나 조폭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 이란이 해온 행실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란이 핵 농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핵 개발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지적을 했거든요. 예. 포기를 요구하는 것인데 결국 이란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이번에 트럼프는 제한된 목표에 제한된 타격을 했다. 예. 이쯤에서 이란이 선택을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곳이 공격을 당했는데요. 포르도, 여기에 벙커버스터 6발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픽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나탄즈와 이스파한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이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건 잠수함에서 쐈다고 합니다. 예. 자, 벙커버스가 떨어진 곳과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간 곳 차이는 뭡니까? 예,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성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세 곳 다 핵시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다시 말하면 GBU-57이 필요로 했던 곳은 이 포르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지금 밝혀진 것은 대략 지하 90m 정도 깊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다면 뭐 토마호크 미사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사실 GBU-57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인데 이제 이번에 이란에 예. 역사적으로 처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도의 이 벙커버스터 GBU-57이 타격을 한 것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완전히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탄즈가 사실 가장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예, 저게 벙커버스터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GBU-57 크네요.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게만 13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스파한 해는요, 여기에는 그동안 이란이 농축한 60% 농축한 우라늄, 요거는 뭐 수주일 내에 90% 핵무기화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농축
우라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스파한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 군데 대표적인 핵시설을 이번에 목표로 타격을 한 겁니다. 보통은 이제 벙커버스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m 지하를 뚫고 내려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란의 핵시설은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은 지하 90m에 있다면 30m가 모자라는 이제 깊이일 텐데 투과 능력일 텐데 6발을 계속해서 갖다가 꽂으면 이게 파괴돼서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란은 우리 별로 안 터졌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란 측에서는 아마 뭐 지표면에서만 조금 손상이 있었고 예.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무력화가 됐고 이제는 농축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한 발에 60m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이 떨어지면 정확한 유도로 떨어진 그곳에 또 떨어지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90m의 깊이에 있는 이 포르도의 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예. 이것은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찰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체르노빌 원전 에서 방사능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도 핵실험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혹시 이번 타격에 있어서 뭔가 유출이 돼서 그 지역이 오염된다거나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부쉐르 원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부가 타격됐다라고 이스라엘 측에서 언급하다가 다시 말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원전을 타격한다면 원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이 방사능이 누출됨으로써 과거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파와 같은 예. 재앙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 러시아가 이번에 그런 경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나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경우는 원심 분리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 핵무기가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타격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이 돼서 과거와 같은 그런 재앙적 결과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도 그런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예. 사우디 측에서도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결정을 2주 안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잠시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만에 공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목소리 한번 확인하시죠.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That's a quot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for all of you today. 예, 분명히 2주 내에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상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안 되면 무력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2주 한 14일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일요일 오전이 됐는데 이 소식이 전해진 것.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래서요. 저도 2주라고 얘기해서 아마 2주 정도면 아마 이란 내부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예.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말미를 준 것이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정신 차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언급을 해서 저도 좀 시간이 이제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2주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하니까 네타냐후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됐다. 이런 분석들을 했는데 전 문장을 자세히 보면 예. 2주 안에라고 그랬거든요. 예. 2주 만에라고 안 하고 2주 안에라고 얘기 때문에 2주 아니면 하루 만에 할 수도 있고 이틀 만에 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속에서 상대방에게 좀 안심을 주고 아니야도 하게 해이하게 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대응을 좀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연막 작전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보통 이 연막 작전은 이게 그 열세에 있는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이런 연막 작전까지 펼쳐가면서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장면을 벙커버스터가 이란의 핵시설을 뚫고 들어가는 그 장면을 어디에서
보고 있었을까요? 자, 두 가지 장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We can say to those families who have lost loved ones to al-Qaeda's terror, justice has been done. For 40 years, Iran has been saying death to America, death to Israel. We lost over 1,000 people, and hundreds of thousands throughout the Middle East and around the world have died as a direct result of their hate. In particular, so many were killed by their general, Qasem Soleimani. I decided a long time ago that I would not let this happen. It will not continue. 자,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보통 이제 중요 발표가 있을 때는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라는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서 서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스트룸이라고 하는 이제 백악관이 이스트룸과 웨스트룸이 있는데 이스트룸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보통 대통령 집무실, 우리가 얘기하는 오벌 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조가 좀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짧은 발표를 할 때 순간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긴 연설을 할 때에는 이스트룸이라는 저 지금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복도처럼 쭉 뒤에 있어요. 복도까지 걸어오는 과정들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저 이스트룸에서 지난번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두 가지 큰 그 이슈가 발표됐는데 하나는 건강보험 개혁안이 발표됐고요. 또 하나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알릴 때 저 이스트룸에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룸에까지 좀 전에도 보시면은 이제 걸어 들어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보다 좀 역동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통령도 뒤에 보이고 국무장관도 뒤에 보이고 국방장관까지 뒤에 배석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이란을 폭격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장면. 2011년, 14년 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에 중요 발표를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는 그렇고요. 문성무 센터장님. 이 장면을 그러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지켜봤을 것인가? 작전을 수행할 때 분명히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저 장면. 빨간 모자를 쓰고 저 부통령도 보이는데 국무장관도 보이고. 자, 저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 워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게 거의 5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란은 입을 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에게 죽음을. 미국을 완전히 적대시하고요. 그래서 이란을 포위하면서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티 반군,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저항의 축 세력들을 계속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사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을 수행해왔고 미국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테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이란을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40여 년 동안 이란 영토를 직접 이렇게 GBU 같은 벙커버스터로 공격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빨간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무슨 뜻일까요? 저게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거든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란을 타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캠페인하면서 외부의 충돌에는 외부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본인의 공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세력들이 사실은 이탈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미국은 다시 위대한 미국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향해서 도전하거나 미국이 지금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비확산이거든요. 이 비확산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란에 대해서는 협상을 위해서 5번 협상을 했지만 6번 협상 거부했고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 해결은 이제 끝이다. 그러면 이걸 못하면 과거에 북한 같은 경우 외교적 해법을 실패하고 북한은 결국 핵 개발을 했거든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야말로 완전히 타격함으로써 위대한 미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화면 왼쪽에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켜보던 오바마 전 대통령, 왼쪽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곳과 오른쪽에 오늘 있었던 저 워룸, 저걸 보면
같은 워룸인데 왜 다르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2023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687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의 워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전들이 저 워룸에서 미국의 주요 참모들과 대통령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저기에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최소영 평론가. 네. 궁금한 거는 그때 그 오사마 빈 라덴 작전 그 제거를 한 작전 이름이 그 작전명인 넵튠 스피어라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뜻과 이번 작전명 혹시 공개가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작전명 공개된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사실 저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작전 참모 자리에 앉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실제로 대통령 자리에 당시에 이제 그 군사 작전을 지휘했던 참모가 앉아서 합참의장인가 뭐. 그렇죠. 합참의장이 저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대통령도 군사작전만큼은 전문가 얘기를 듣는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고 그러네요. 그것이 오바마의 리더십에 굉장히 큰 순기능적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에 그 아직까지 작전명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명을 일어서는 사자, 즉 이제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의지를 끝까지 불사르겠다는 그 의지인데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아마 일어서는 사자라는 이 말하자면은 라이징 라이온이라는 작전명을 그냥 통용해서 미국이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작전명을 그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공격으로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주도권을 쥐었고 중동 패권에 굉장한 균형추의 영향력을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변곡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말하자면 작전명 그대로 가져가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후원 세력으로 남는 그런 기록을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이러다 혹시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란이 곧바로 대응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란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